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권채영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양한 발로르프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고요. 특징적으로는 일단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이랑 개별성을 존중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 일단 굉장히 다양한 예술 활동이랑 실습 활동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학교랑 다른 점으로는 일단 교과서가 없고 특정한 교과목을 3,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제 성격이 약간 좀 조용하고 또 또래 친구들이랑 약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서 부모님이 대안학교가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선입견에 의한 차별이나 소외나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일반 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대안학교 출신이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나면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가 한편 거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아들이 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저한테 뱉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또래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던 모든 친구들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학교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비춰진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는 내 학교가 굉장히 좋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누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교육비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일단 월마다 나가는 수업료가 꽤 됐고 또 공립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지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학생일 때는 좀 불만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 공립학교랑은 일반 학교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졸업 자격을 따려면 검정고시를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부담이라고 느낀 친구들도 꽤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불이익이다 아니면은 조금 부담한 것 같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모두 길면은 8년 과정 그리고 짧으면 4년 과정을 같은 소규모의 인원이 계속 쭉 올라가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 친구랑 내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뭔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싫었던 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법도 거기서 배웠었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녔었다면 제 성격상 뭔가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학교 수업 방식 자체가 뭔가 너 혼자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라. 너가 혼자서 똑똑해져라. 라기보다는 활동 자체도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좋든 싫든 뭔가 협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내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년 내내 같은 반 친구들이랑 부대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 경우는 조금 운이 좋았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생각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요. 근데 발도르프학교 특성상 뭔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해보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직접 해보도록 수업에서도 많이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즐기는 그런 자세가 졸업을 하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건축이었고 건축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국내로 건축사 여행을 갔었던 그런 기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술에 관한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던 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되게 막연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졸업학년 때 저희 학교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관심 분야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걸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그때 선정했던 주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대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안적인 주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실험적인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들을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공이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사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배우고 내가 당장 누군가를 앞서고 스펙을 하나를 더 쌓고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전형화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다 같이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조금 더 성공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제가 건축을 할 때, 건축 설계를 할 때도 가끔씩 그 영향을 느끼는 점이 그 기능만을 가진 멋진 건축, 약간 멋들어진 그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랑 녹아들어서 그 동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건축물의 기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전공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자체가 주거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쉐어하우스 같은 뭔가 청년들이 더 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 보는 게 네, 희망 중에 하나예요. 사실 사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비해서 조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아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아직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생의 평균치에 맞지 않아서 뭔가 뒤떨어진 그런, 그래서 학교 밖으로 도피를 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시선을 아직까지는 조금 가끔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학교 밖의 삶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조금 존중을 해주고 곡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사실 현실의 제약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푹 빠져서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그 청소년 시기의 좀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들에 의한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조금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푹 빠져서 그 시기를 충실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